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민주당 주지사가 관할하는 동부 4개 주에서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것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폐지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또 이 팬데믹 사태가 선포된 지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재기 현상은 여전하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주영석 기자가 잠시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음 주 화요일 15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더라도 학교에서는 계속 쓰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지역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서 해제된 곳도 있고요. 또 주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렇게 폐지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원 판결에 따라서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금지된 곳은 어디입니까? 일리노이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일리노이주 법원이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킨 주정부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고요. 당장 그 주 금요일 오후부터 잠정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월요일인 어제 일리노이주 학교들에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어떤 교육부는 임시 휴교하거나 급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 또 시카고 공립학교들에선 일단 마스크 착용을 강행한 채 대면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리노이주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런 결정이 나왔지만은 주정부가 직접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푸는 곳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뉴저지주에서 어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3월,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 둘째 주부터 학교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팬데믹 초반 피해가 컸던 탓에 그동안 사실 다른 주들보다도 엄격한 방역 대책을 시행했었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였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하니까 이런 방침이 결정된 겁니다. 네, 확진자 수도 급감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더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적응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적응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는 건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 방역 정책 수정 여론에 불을 붙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멀피 주지사도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 면담한 자리에서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런 여론을 전했으니까요. 이 마스크 쓰고 힘들어하면서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이 한겨울이 지나갔다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도 마스크 의무화 폐지를 학교에서 폐지하는 걸 결정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멀피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근데 뉴저지뿐만 아니라 이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거나 또 발표할 예정인 다른 주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펜실베니아주. 지난달에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뉴저지주보다 앞서서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뉴욕, 커네티컷 주지사도 최근에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유지할지 그 여부 검토하겠다는 입장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델라웨어주, 오레건주 역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는 그 타임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미 동부의 중심 지자체로 꼽히는 5개 주, 또 캘리포니아주 바로 북쪽에 맞닿은 오레건주까지 모두 다 방역 정책 수정에 착수한 셈입니다. 네, 흥미로운 거는 정당별로 봤을 때요. 모두 민주당 소속의 주네요. 그게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 커네티컷, 델라웨어, 그리고 오레건까지 이들 6개 주 주지사가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이미 완화된 방역 정책을 시행 중이었고 반면에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에선 좀 더 엄격하게 방역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학교의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는 주는 11개인데 대부분 다 인구가 많고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민주당 주들에서 그렇게 가장 늦게 마스크 의무화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 장소 중 하나, 바로 학교에서 마스크를 해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도 또 민주당 소속이니까 여기서도 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LA 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 학교들이 그 다음이 될지 그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 내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해제 발표에 학교는 제외됐고 LA도 예외입니다만 많은 교육구들에선 그런 다른 주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팔로스버디스 페닌슐라 교육구의 알렉스 처니스 교육감은 많은 학생과 가정들의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그냥 계속해서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 단계로 변화가 괜찮아 보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스 버제네스 교육구의 댄 스탠 페니더스 교육감도 교내 마스크 규정을 검토하고 완화하는 데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백신이 있고 최근 급증세가 급격하게 누그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팬데믹에 대한 생각과 접근을 우리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도 이게 너무 이런 거 아닌가 조심스러워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겠죠. 네, LA 교육이사회 제키 골든버그 이사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데는 좀 주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만약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80%까지 된다면 그때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풀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코로나19가 사라지진 않고 있고 또 교실 안에서는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해제해도 이제 야외에서 먼저 해제를 시킨 다음 그러고 나서 실내로 옮겨서 이렇게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팬데믹이 이제 2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곧 팬데믹 2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지만 쇼핑객들은 여전히 사재기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팬데믹 초기에 셧다운 일어나면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상당히 심각했었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확산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 대량 구매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어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신문이 관련 사례를 소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 주실까요? 네,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올해 32살 젠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가족이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 창고형 매장이죠. 샘스클럽에서 생필품을 대량 비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품귀 현상과 물가 급등을 우려해서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는데요. 판매하는 게 뭐든 있다면 이 비축하겠다고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 5명을 둔 알렉시스도 다시는 물건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싶지 않다면서 현재 가족이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일주일에 한 25% 정도 더 많은 식료품들 또 필수품을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필수품 같은 경우에 2배 이상 구매하고 있고요. 실제로 코스코와 BJ's 또 샘스클럽 같은 대표적인 창고형 할인 매장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을 살펴보면 26%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건 2019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서 식료품점, 저가 제품 매장, 또 드럭스토어 같은 데를 뛰어넘는 그런 성장세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량 구매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요. 또 그러면서 일부는 이제 도심에 살다 외곽으로 아예 이사를 했죠. 여기에다가 장 보러 갔을 때 물건이 없는 경우를 우려하게 되고요. 이에 더해서 물가 상승도 심각하니까 나중에 사면 좀 더 비싸게 살 것을 걱정하게 되면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대량으로 구입하는 걸 선호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IRI 소속 한 전문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사람들이 재택근무에 익숙해졌고
또 하이브리드 근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가정 내 소비는 늘어나면서 이런 대량 구매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카고 대학교의 보스 경영대학원 교수는 불확실한 시기에 여분의 공급을 축적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는 소비가 또 다른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냉동식품 구매가 특히 더 늘어나고 또 그런 식품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하나 더 장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제2의 냉장고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 저는 그 팬데믹 이후에요. 그 화장지 이제 토일렛 페퍼가 예전에는 뭐 한두 개 남으면 새로 사고 뭐 이랬었거든요. 요즘은 12개들이 팩이 항상 여유분으로 비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엑스트라 분을 많이 준비를 하게 되니까는 스페이스가 많이 필요해서 그렇죠. 말이죠. 네네. 그거 맞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화장지 하나만 한 가지만. 네. 그리고 이 전 냉동푸드 말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언제까지 무슨 뭐 1년 뒤에 2년 뒤에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글쎄 과연 옳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냉동식품을 거의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사서 먹는 건데 네, 좀 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한꺼번에 사고 또 요즘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놓겠다. 그래봐야 이자 생각해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경 기자. 네, 고맙습니다. 네, 네.